나스닥 기술주가 현재 코로나 이후로 가장 과매도 상태에 들어갔고요. 1988년 이후로 나스닥 100 주식 이상의 55% 이상이 RSI가 3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라는 데이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1990년 이라크 전쟁 때 이러한 현상 발생했고요. 그리고 98년 러시아 채무 불이행 때, 9.11 사태 때, 리먼 브라더스 때, 유로존 부채 위기일 때 등등 항상 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매크로가 좋지 않고 경기 침체일 때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시장에 큰 악재가 벌어졌을 때마다 기술주가 과도한 투매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 지표가 위로 쭉 튀어오르고는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볼 데이터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마다 회복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9.11 사태 때는 1년에서 2년 정도 장기적인 하락을 해주긴 했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우상향하는 패턴의 눌림목 구간으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저는 인위적인 하락을 했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런 하락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을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가장 못하는 투자는 무엇이냐면 공포에는 내가 가진 물량을 모두 다 던져버리고 한희에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풀매수를 때린다는 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이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을 뒤돌아봤을 때 공포 구간이 저점일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고요. 한이일 때, 즉 경제 지표가 다 좋고 앞으로 거시경제가 모두 괜찮아 보일 때는 고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최근 나스닥 지수도 거의 2만 선을 돌파하면서 나스닥이 정말 이대로 3만, 4만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앞으로 천장이 너무 뚫려 있는 거 아니냐, 위로 매물대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고용시장이 건재하고 앞으로의 경기 상황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의 돈이 주식시장으로 크게 몰리기 시작할 때 또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 S&P 지수의 하락률을 보면은 최근의 하락률이 거의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강한 하락률은 없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고요. S&P 2주봉에서는 과매도 지수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여태껏 5번도 닿지 않았던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내가 가진 물량을 던지고 있다 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이 RSI 지표만 보더라도 RSI가 35선까지 내려왔을 때는 항상 시장이 저점이었다는 신호도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공포 구간을 매도를 할 타이밍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매수를 할 타이밍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심도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항상 공포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 커뮤니티를 보면 테슬라 산 사람들, 비트코인 산 사람들 마이너스 50% 찍히고 마이너스 70% 찍히니까 내가 가진 물량을 던지고 지금 숏 포지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버스 포지션, ETF 반대 포지션 등등 이제 대중들이 시장 하락을 더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역설적으로 시장 바닥은 언제 나온다? 모두가 하방을 바라볼 때 오히려 시장 바닥이 나오고 모두가 상승을 바라볼 때는 시장 고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추가적인 데이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왜 매매합니까? 왜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려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 알트코인이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알트코인장은 이더리움이 올라와야 이더리움을 따라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쭉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도미너스가 역사적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던 때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현재 아래 보조지표 수치를 보시면
한 번도 닿지 않았던 구간까지 도달하면서 엄청난 과매도에 진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더리움이 망한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이더리움 맨날 떨어지기만 하던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유동성이 쏠리는 자산들은 상승, 하락, 횡보, 상승, 횡보, 하락 이런 일련의 사이클을 계속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매도를 해야 될 때는 언제다?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는 거고 당연히 떨어졌을 땐 매수를 하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매수 어디서 해요? 이 위에서 하고 물려버리는 일이 정말 다반사죠. 근데 매수 사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공포일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답이 없다. 이더리움 망했다.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느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보조지표만 보시더라도 보조지표가 저점일 때 매수하면 얼추 먹습니다. 보조지표 고점일 때 매수를 하면 절대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투자를 남들이 돈 벌었다, 인생이 바뀌었다, 나 비트코인에서 10억 벌었다, 20억 벌었다 이런 얘기 들릴 때는 이미 고점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때 언제다? 나 망했다. 나 이제 매수할 돈도 없다. 계속 떨어질 것 같다. 비트코인 절대 하지 마. 라는 얘기가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 지금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계신 보유자분들 항복 단계에 돌입하면서 최대 손실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고점일 때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딱 탔다고 쳐봅시다. 지하철 많은 사람들이 다 업비트를 키고 있고 수익률이 엄청 붉은색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몇백 프로씩 수익이면은 그때 다 파시면 됩니다. 근데 주위에서 코인 얘기 전혀 안 하고 주식 얘기 전혀 안 하고 이제 망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끝났다. 라고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대중과 반대로 가시면 정확하게 성공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지금 시장에 현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을 보시면 유동성이 쭉 공급이 되고 있고 이 분홍 색깔 비트코인 차트가 유동성을 쭉 후행하면서 따라가는데 이 시장의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고 비트코인 차트가 한 번 더 따라가 준다면 다음 12,000, 14,000달러까지는 원활하게 상승이 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데이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면은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고 이더리움 손실률 너무 최대치이고 이더리움 도미넌스 역사적 최저치 도달했고 미국 주식의 RSI 수치는 역사적으로 몇 번 볼 수 없었던 수치에 도달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이러한 하락률이 지금 1988년 이후로 단 7번 만에 찾아온 최저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쉬운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항상 시장 심리의 반대로 남들이 너무 슬퍼하고 눈물 흘릴 때 매수를 해야 되고 남들이 기뻐할 때는 항상 매도를 해야 된다. 너무 냉정한 말이지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그것이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투자 방법이다. 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